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칠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석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서쪽에 있는 직녀와 동쪽에 있는 견우가 오작교에서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전설이 있는 날로 음력으로 7월 초일의 날, 7월 7일입니다. 칠석 때는 더위가 약간 주춤하죠. 그리고 장마가 되게 거친 시기로 햇볕가 익으면 흰쌀로 백설기를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추석이 나오네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죠. 가을의 한가운데의 날이며 8월의 한가운데 날이란 뜻으로 8월의 한가위다. 그래서 한가운데다. 그래서 한가위. 중추절, 갑에 이렇게 불리고요. 설날과 함께 우리 민족의 2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추석 때에는 중요한 송편 나오는데요. 이 송편이 올벼로 빚었다 해서 오려 송편 이렇게 부르고요. 시루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송편과 시루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 송편이 노비송편, 중화자를 만들어 먹었던 노비송편과 그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쌀가루를 익반죽해서 햇, 농두, 청태콩, 동부, 깨, 밤, 대추 같은 것을 소로 넣어서 둥글게 빚어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양절이 나오는데요. 중앙절이 아니고 중양절입니다. 양수인 구가 겹쳤다고 해서 중양절이고요. 자, 이때는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화꽃잎을 따다가 국화주, 국화전, 밤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추석에 해곡식으로 제사를 올리지 못한 집안에서 뒤늦게 천신을 하였고요. 시인과 묵객들은 야외로 나가서 시를 읊으면서 국화전을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화전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상달과 동지가 나오는데요. 상달 같은 경우에는 음력 10월로 거의 모든 농사가 끝나죠. 이때는 곡식과 과일이 가장 풍성한 달로 1년 중 으뜸이다 해서 상달 이렇게 불렀고요. 상달에는 햅쌀의 채썬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떡입니다만 무가 제일 맛있을 때 햅쌀에 채썬무를 넣어서 찐 팥시루떡을 쪄서 고사를 지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지 때는 다들 아시죠? 그죠? 동지 때는 팥죽을 쑤어 먹었는데, 팥죽을 쑤어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고 하였고요. 이때는 찹쌀 경단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때는 나이 수만큼 팥죽에 넣어서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팥이 액맞이죠. 그래서 붉은 팥이 악기를 쫓아주고 액을 막아준다고 해서 팥죽을 쑤어 먹었고, 장독이나 이 팥을 장독이나 집 대문 문 앞에다가 뿌려서 이제 액을 쫓기도 하였다 이런 또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지. 자, 나빌이 나오죠. 나빌. 자, 여기 골무떡 나오네요. 자, 나빌은 동지로부터 세 번째 미일로 대개 음력으로 연말 정도이고요. 1년을 되돌아보고 아무래도 연말에는 1년을 되돌아보고 무사히 지나게 해준 조상과 천지신명께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때는 지금은 뭐 하얀색으로만 좀 되어 있지만 색색으로 좀 골무떡을 빚어서 만들어 먹고요. 이 골무떡이 왜 골무떡이냐? 크기가 골무만큼 작다 해서 골무떡이라고 불렀는데 맵쌀가루로 쪄서 친 떡으로 조금씩 떼어서 떡살에 박아 만들었고 꿀이나 조청에 찍어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무떡 이렇게 한번 봤고요. 자, 이 부분 한번 쭉 보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절식과 그 떡의 종류에 따라서 설날, 중월대보름 이렇게 쭉 달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떡의 종류는 암기를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과의례가 나오는데요. 이 통과의례는 정의가 나와 있죠. 통과의례는 뭔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필연적으로 반드시 거치게 되는 중요한 의례를 말하는데요. 자, 보시면 371. 371은 아이가 태어난 지 21일째 되는 날. 그죠? 참 귀한 날이죠. 그죠? 그동안 대문에 달아나왔던 금줄을 걷어서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하였는데요.
이때는 순백색의 백설기입니다. 아이하고 백설기가 실은 굉장히 좀 잘 어울리죠. 이는 아이와 산모를 속세와 구별하여 산신의 보호 아래 둔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때 백설기는 집안에 모인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끼리만 나누어 먹고 밖으로는 내보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백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백일은 그 다음 삼칠을 다음으로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로 백설기 때도 마찬가지로 백설기인데 이때는 이웃집 100군데에 돌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풍습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백설기는 백설까지 무병장수해라. 그리고 흰 백, 숫자 100과 흰 100을 의미합니다. 하얗게 맑고 티 없이 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떡을 받은 집에서는 빈 그릇을 그냥 보내지 않고 흰 실타래나 돈, 쌀을 담아서 보냈다. 백설기와 함께 항상 같이 돌아가죠. 백설기, 팥수수경단, 오색 손편. 이게 세 가지 짝꿍입니다. 그죠? 함께 만들어서 주었고요. 이 세 가지 떡은 이따 돌 때도 좀 같이 올려주는 떡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팥수수 경단의 붉은색은 귀신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액맞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오색 손편에는 만물과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색깔처럼 다양한 조화를 이루며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 이쪽 부분은 실은 따로 별표 칠 거 없이 계속 다 중요합니다. 통가을이랑 이쪽 부분은 절식서부터 계속 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돌 같은 경우에는 자, 백설기, 팥수수, 경단, 오색 손편 아까 계속 많이 나왔었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 무지개떡이 같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백설기, 팥수수, 경단, 오색 손편의 의미는 100일 때와 같고요. 무지개떡은 오색의 조화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오색처럼 다양한 복을 많이 받으라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아이의 첫 생일인 동일에는 백설기, 팥수수, 경단, 꿀떡 아니죠. 요즘에는 꿀떡이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송편을 매년 그러니까 매철마다 만드는 게 아니라서 그냥 꿀떡으로 대체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꿀떡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꿀떡은 맞지 않고 원래는 오색 손편이 맞습니다. 자, 책내는 아이가 한 권의 책을 끝날 때마다 떡과 음식으로 어려운 책을 뗀 것을 축하한 날로 책내 때에도 오색 손편인데 조금 의미가 다르죠. 만드는 방법과 속이 꽉 찬 것을 만들고 속이 빈 것을 만들어요. 자, 이거는 각각의 뜻이 있는데요. 꽉 찬 것은 학문적으로 이룬 성과를 나타내고 속이 빈 것은 자만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 겸손해라 하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년례. 성년례는 어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의 삶은 자기가 갈무리하라는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주는 의례로 약식, 성년례는 약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자, 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혼례. 혼례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요. 남자와 여자가 혼인 관계를 맺는 결혼식으로 대개 혼담, 사주, 태길, 납폐, 예식, 신행의 6단계고 나뉘는데 자, 납폐는 신랑 쪽에서 예물을 담아서 이제 신부 쪽에 보내는 것이고요. 이때는 신부 집에서 무슨 떡? 봉채떡을 준비했습니다. 봉채떡, 봉치떡 같은 떡을 이루는 말이고요. 옛날에 시루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죠? 옛날에 시루가. 그래서 이제 뒤집어 엎으면 봉우리 모양을 닮았다 해서 뭐 봉우리떡, 봉채떡 이렇게 같이 좀 부르는데요. 이 봉채떡은 재료는 찹쌀 3대, 그리고 붉은팥 1대.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보기로 좀 많이 나오는데 찹쌀 3대와 붉은팥 1대인데 시루에 두 켜로 앉혀요. 이 이유는 뭐예요? 실에 두 켜로 앉히는 거는 부부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위켜 중앙에, 떡 중앙에 여기에는 대추와 밤 7개, 대추 7개와 밤을 둥글게 좀 올려줬습니다. 찹쌀은 부부의 금실이 찰떡처럼 화합하여 잘 살기를 기원하는 뜻이며 붉은 팥을 액을 면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추와 밤은 자손번창의 의미하고 떡을 두 켜는 부부 한 쌍을 뜻한다. 이 의미까지 같이 아셔야겠습니다. 자, 찹쌀 3대.
그 다음에 대추 7개, 숫자 3과 7은 숫자의 기람을 나타내는 거고요. 혼례 당일에 올렸던 떡,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달떡과 새떡입니다. 혼례 당일 달떡과 새떡을 올렸고요. 달떡은 달 모양으로 둥글게 빚었어요. 그 다음에 보름달처럼 밝고 가득 차게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참 의미가 좋죠. 그죠? 꽃에도 꽃말이 있듯이 떡에도 이렇게 좀 떡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달처럼 밝고 가득 차게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색떡은 여러 가지 색으로 물을 들인 절편으로 암수의 닭 모양으로 쌓아 올렸으며 신랑 신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색떡은 여러 가지 색으로 신랑 신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바지 음식. 이바지 음식에도 떡은 빠지지 않는데 이때는 인절미와 절편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인절미는 부부가 찰떡처럼 좋은 금술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갑 한번 보겠습니다. 회갑. 회갑은 태어난 지 61년이 되는 해 생일로 천간과 지지를 합쳐서 60갑작이 되므로 태어난 간지의 해가 다시 돌아왔음을 뜻하는 회갑은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었다. 60갑자가 되므로 태어난 간지의 해가 다시 돌아왔음을 뜻하는 회갑은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회갑에 올렸던 떡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백편, 꿀편, 승검초편을 대부분 쌓아 올렸죠. 자, 그래서 높게 쌓을수록 좋았다 뭐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얇은 편이라는 것은 되게 좀 얇은 떡을 말합니다. 그래서 백편, 꿀편, 승검초편을 주로 만들어서 올렸고 쌓았고요. 편으로 만들어진 떡 바로 뒤에 나오는 여러 던 쌓아 높이 올렸다. 맨 위에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죠. 화전, 주악, 웃기떡이라고 합니다. 웃기떡.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웃기떡. 자, 그래서 화전이나 주악, 각종 곡물로 더하였으며 다양한 색의 단자를 웃기떡으로 올리기도 하였다. 그래서 화전, 주악, 단자를 웃기떡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례가 나오는데요. 제례는 조상에 대해 올리는 제사로 제례에는 시루떡 주로, 그죠? 기본 시루떡을 좀 많이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붉은 팥고물은 아까 귀신을 쫓는다고 말씀드린 액마지떡. 그래서 얘는 쓰지 않고 흰색 고물을 주로 썼다. 그래서 거피팥 종류를 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가을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떡의 종류. 떡의 종류. 이것도 실은 저는 크게 좀 외울 거라기보다 이해할 거라는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읽어보시면 다 뭐 어렵지 않고 우리가 한 번씩 다 들어봤던 떡들이기 때문에 쭉 한 번씩 좀 읽어보셔야 되겠고요. 떡의 의미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내용 이제 그대로 조금 반복이 되는데요. 백설기, 흰백, 숫자 100 의미한다. 붉은 팥수수 경단, 액을 막아준다. 오색 송편, 만물의 조화. 무지개떡, 다양한 재능과 많은 복, 인절미, 찰떡궁합, 달떡, 둥글고 꽉 차게 살아라, 색떡 한 쌍의 구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떡의 의미 잘 한 번씩 좀 봐두시고요. 향토떡 나옵니다. 향토떡, 그죠? 향토떡 부분도 실은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향토떡 부분은 실은 조금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떡이 좀 많이 겹쳐요. 예를 들어 뭐 쑥버물 이런 거는 이 지역도 있고 저 지역도 있고 이렇게 좀 떡이 좀 많이 겹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거를 실은 보시면 괜히 헷갈리기만 하니까 정말 이 지역에 밖에 없는 떡을 위주로 중심으로 조금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알아야 될 거는 이 향토떡은요. 서울, 경기 지역의 특징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떡의 종류 이렇게 아셔야겠는데 자, 서울, 경기 지역은 농산물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 생산되고 서해를 접하고 있어서 해산물도 풍부했다. 지역의 특징 좀 아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는 고려시대의 수도였던 개성의 영향을 받아서 개성 지역의 떡이 많죠. 개성이 들어가면 다 서울, 경기 지역의 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에만 있는 상추설기, 강화근대, 개성조랭이떡, 개성주악. 자,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에만 있는 떡을 중심으로 조금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강원도로 한번 넣어볼까요? 강원도는 특징이 크게 산악지대죠. 크게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바다를 접하고 있는 영동 지역으로, 영서 지역과 영동 지역으로 좀 나뉘는데 주로
감자, 옥수수, 콩, 메밀 등이 나기 때문에 이 밥작물들로 되게 좀 떡을 만들어 많이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맵쌀과 찹쌀을 주로 이용하는 대신 감자, 옥수수, 산채를 이용한 떡이 발달하였고요. 떡 종류에 그래서 감자가 친근하게 들어가죠. 감자 시루떡, 감자 송편, 옥수수 시루떡, 옥수수 설기. 이거는 뭐 그죠? 메밀 총편, 독두리 손편 다 강원도 떡답지 않습니까? 그죠? 만개떡까지. 그래서 강원도의 향토떡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청도는요. 일단은 충청도 지역의 특색은 양반과 서민의 떡을 구분하였다. 이게 가장 큰 특색인데요. 자, 대표적인 떡으로는 증평과 해장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장떡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좀 나왔었는데 이 해장떡이 뭔지 대부분 생각할 때 해장국처럼 해장국밥처럼 뭐 이 떡을 먹으면 해장이 되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나와 있나요? 여기 설명이? 자, 이 해장떡은요, 해장국과 함께 먹었다고 해서 이 해장국밥집에서 떡을 항상 같이 줬다고 해요. 그 떡 생김새를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니까 그냥 찰떡을 주걱으로 푹 떠서 팥고물에 이렇게 묻혀서 한 덩어리 준 그런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장국과 함께 먹었다 해서 해장떡 이렇게 불려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증편이 향토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편은 어떤 떡이냐? 대추고 그래서 대추약편이라고도 불리는데 대추약편, 대추편, 약편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대추를 푹 우려서 만든 대추고로 만들어 먹었던 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곤떡, 이것도 왜 곤떡인지 한번 나왔었죠. 왜 고와요? 곤떡이에요. 색과 모양이 곱다 해서 곤떡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 다음에 호박떡, 호박송편, 햇보리떡 등이 어디 충청도 지역의 향토떡입니다. 경상도 떡이 굉장히 화려하죠. 경상도 떡이 그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도 그 안동장 씨가 쓴 책으로 경상도의 떡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이 흐르는 기름진 편야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동해바다의 풍부한 어장을 갖추고 있었고요. 과일도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명자떡, 경상도밖에 없습니다. 유자, 임절미, 호박, 범법떡, 감단자, 곶감화전, 부편 등 재료가 좀 화려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라도로 넘어가 볼까요? 최대 곡창지대죠, 우리나라. 먹을거리가 풍부하여 다른 지방에 비해 떡도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다. 전라도의 떡은 곡창지대, 풍부한 곡창지대로 먹을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깨시루떡, 그 다음에 꽃송편, 콘대기떡, 모시떡, 스리치떡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도 넘어가 볼까요? 그죠? 제주도는 물이 귀했죠. 그래서 논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밭농사를 주로 했기 때문에 조, 보리, 콩팥, 녹두, 감자, 고구마가 많이 나왔고요. 다른 지방에 비해 떡이 귀하였고 주로 쌀보다는 곡물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떡이 오메기떡인데 오메기떡이 왜 오메기떡인지 아세요? 차주의 제주도 말이죠. 차주의 제주도 말로 오메기, 그래서 오메기 떡이라고 불렸고요. 여기에 팥고물을 묻혀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차조값이 찹쌀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옛날 제주도에서는 차조가 더 쌌다고 해요. 그래서 차조로 떡을 만들었는데 요즘엔 차조가 훨씬 더 비싸죠. 그래서 오메기 떡이 대표적인 떡이고요. 그 다음에 달떡, 빼대기, 빙떡, 약게, 조쌀씨리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자, 조쌀씨리 등등이 제주도의 향토떡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뒤쪽 부록에. 그래서 책 자세한 설명, 떡에 대한 자세한 설명만 보시면 되겠고요. 함경도. 자, 함경도는요. 위쪽이죠. 그죠? 대체로 험준한 산악지대로 농경이 빈약해요. 자, 그래서 장식 없이 소박하고 구수합니다. 날이 너무 추워요. 함경도 날이 너무 춥기 때문에 언감자로 만든 언감자 송편, 가람떡, 콩떡, 깻잎떡 등이 있다. 추워서 구워 먹어. 찹쌀 구이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안도 나오는데요. 평안도는 아무래도 대륙과 가까워서 진취적인 지역의 특성이 떡에 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떡이 매우 커요. 떡이 매우 크고 소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평안도밖에 없습니다. 조개송편. 조개송편을 조개를 넣어서 만들어 먹은 송편이 아니고 조개 모양,
조개 모양, 송편은 조개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개 송편, 그다음에 강냉이 골부떡, 골미떡, 꼬장떡, 뽕떡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해도. 자, 황해도는 넓은 평야지대로 곡물 중심의 떡이 다양하게 발달하였는데요. 크기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혼인인절미, 오쟁이, 큰 송편, 다갈범벅, 무설기떡, 진편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정리 한번 해놨죠. 자, 그래서 각 지역에 따른 떡의 종류. 이거를 실은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죠? 다 외울 수는 없어도 특징적인 떡 몇 가지씩. 주로 앞에 제가 써놨습니다. 특징적인 떡 몇 가지씩은 반드시 좀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향토떡에 대한 설명이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4파트 출제 예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